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뉴스가 좀 많아서 영상을 끊어서 촬영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조금 더 밀린 뉴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위례 과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례가 참 이 규모도 되게 크고 서울 안에서 그래도 잘 정비된 신도시 아닌가? 이름도 위례 신도시잖아요. 중대형 평형, 원래 애초에 위례 신도시 자체를 만든 이유가 이 강남권의 중대형 평형의 수요를 흡수하겠다, 대체할 수 있을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위례 신도시 자체가 판교랑 위례랑.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지어지는 다른 공공주택지구는 20, 30평형대들이 많지만 위례는 중대형 평형의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위례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께서 엊그저께도 전화 주셔가지고 교통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서울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집 알아본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메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 소요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안에서도 또는 여러 공간에서도 위례 지역에 대한 철도 교통망 확충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위례 트램 문제도 그렇고, 위례 안에서 움직이는 트램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위례 신사선 얘기도 있고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위례 과천선,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시면 복정역에서부터 이제 과천 경마공원 있는 라인까지 가는 위례 과천선 부분이 요번에 국토부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나 봅니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 국가에서 한 70% 정도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 30%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이제 서울 남부권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형태의 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생기면 안에서 이동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크게 수혜는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기사 댓글에서도 있지만 복정까지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정이 위례 신도시에서 조금 약간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정 안에서 위례로 들어가는 이런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위례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 라인들이 그린벨트들도 밑에 라인들에 좀 있고, 철도가 들어오면 집값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가로질러 과천까지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인들에 따라서 또 치열할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 워낙 집가도 비싸고, 사실 이런 좋은 역이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질도 많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나머지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교통이 추가가 되면 완전해지는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을 확정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빨리 추진이 되어서 위례 쪽의 교통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는 발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용산 개발 관련된 기사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용산역 앞에 30층짜리 육군 호텔 들어선다라는 기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용산역 전면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미안 용산이 용산역 전면 3구역, 용산역 전면 3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하는 게 용산역 전면 2구역입니다. 그럼 용산역 전면 1구역은 뭐냐? 1구역이 이거예요. 용산역 전면 1구역이 1-1, 1-2개로 나뉘어서 가나봐요. 이게 소유자 토지들의 주체가 2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는 땅 주인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조합 형태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지어진 거고요. 용산역 전면 1구역 같은 경우는 땅 주인들이 많지 않았고, 또 지금 보시는 이 용산역 전면 1-1구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 육군회관, 전사의 집, 전사의 집 맞나?
전사의 집이 아니라 용사의 집이죠. 예, 용사의 집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30층짜리 호텔을 육군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철거는 벌써 작년 2월에 다 했고요. 이번에 사업 시행인가 떨어졌으니까 뭐 곧 이어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용산역 앞에 이렇게 육군 호텔 세워지는 게 하나의 기사고요. 또 하나의 기사는 뭐냐면 용산 알짜 입지에 최고급 단지 들어선다 그랬는데 이 용산 안에는 군부대 용지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도를 보면서 맨날 궁금했던 아세 아파트 주변 지구라는 게 있어요. 뭐 맨날 궁금했던 건 아니고 당시에 처음에 가서 이게 뭐지? 아세 아파트라는 데가 어디지? 아세 아파트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대체 뭐길래 이 동네는 아세 아파트 주변 지구인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세 아파트가 지도 보시면 이게 여기 그 한강대교 북단부터 이렇게 쭉 삼각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한강대로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분양했었던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여기가 이제 용산 국제빌딩 4구역 있고, 제가 좀 전에 기사 읽었던 용산역 용산 1구역이 바로 여기 지금 요쪽이죠. 그러니까 용산역 바로 남쪽에 있는 여기인데, 그 지금 아세 아파트는 어디 있던 거냐면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한강대교 북단에 보면 여기 용산공고 밑에 쪽에 넓은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남쪽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이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랑 이제 혼재되어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가다 재건축으로 가려고도 했다가 다시 뭐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구역이 하나 있고, 북측에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군부대 안에 군인 아파트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아세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세 아파트 주변 지구라고 하는 게 그 아파트를 정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땅이 2014년에 팔렸습니다. 누가 샀냐면 부영에서 샀어요. 국방부에서 매각 공고를 냈고 부영이 사서 이제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던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보다 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어요. 물론 이 밑에로는 아래쪽에는 동부이촌동이 있고, 동부이촌동에 빌라맨션, 타워맨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동부센트레빌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두산 위브 리모델링, 옛날 수정아파트 리모델링 한 거며, 그러니까 한강변 라인들을 쭉 막고 있어서 한강전망은 나오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입지상으로 보면 나쁜 입지는 아니죠. 동부이촌동이랑 딱 이어지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밑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또 이 한강로 메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되게 되면 굉장히 관심들도 갖고 청약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용산공고 뒤에 아세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공람공고가 나서 부영에서 20층 이하의 아파트 890여 가구를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세아파트 주변 지구는 일반적인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아니라 이렇게 시행사, 그러니까 또는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분양하게 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계획 공람 공고했고 사업 간다고 하면 조만간 또 금방 이 분양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 보면 사진에서 보면 얼추 이렇게 다 허벌판이죠. 철거도 얼추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분양 나오면 또 별도로 요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과유불급 커뮤니티의 역설이라는 매경 기사인데요. 5년간 문도 못 연 수영장, 운동기구만 놓인 피트니스, 분양 흥행, 성공 이끌었지만 관리비 증가로 골칫거리, 관리비 증가 등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아파트 분양할 때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단지들 되게 많은데요. 많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되게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 중에 되게 목소리 높여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이렇게 많으면 그거에 준해서 관리비가 늘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많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고 인건비가 늘고, 그 인건비가 다 관리비거든요.
근데 막상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 먹고 살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이거 사용하냐, 그래서 쓰는 사람만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저거 나 쓰지도 않는데 맨날 관리비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예. 물론 관리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들만 뭐 돈 내게끔 뭐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면적 자체가 되게 많고 좀 과공급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공간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기사에서 그런 몇 개의 사례들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대표적인 과잉 커뮤니티 시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영장인데 입주민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초기 분양률이 낮으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쓰지 않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사례 볼까요? 서울 비단지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은 최근 폭염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는 가구당 3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내야 했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낮은 가구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또 날씨 덥고 하니까 되게 또 인기가 좋나 봐요. 예. 피트니스 센터 역시 과잉 투자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서울 C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세대 단지,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3개가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실제 입주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3개 피트니스 센터 중에 1개밖에 문을 못 열고 2개는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과잉 시설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들은 이런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들 잘 운영되고 잘 관리되고 있나요? 명품 최고 우리는 다른 데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면적이 이렇게 너무 많다.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결국 이게 다 지을 때 돈입니다. 근데 많이 돈 들여서 짓는데 실제로 살면서 이런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 요새 또 막 고급 아파트 한다고 해서 인피니티 풀 이래가지고 막 저기 건물 위에다가 풀장 사람들 그런 거 집어넣고 하는데 정말로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가서 활용할까? 난 아파트 주민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런 데서 옷 벗고 수영복 입고 또는 그 밖에 야영에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상상력이 부족한가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과잉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건지 좀 생각해봤으면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내년부터 시행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 얘기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근데 강제하는 내용까지는 아니었죠, 이제까지. 근데 사실상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게 무슨 기사일까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요번에 이제 2018 세법 개정안 내용에 추가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임대 놓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어떤 소위 말하는 손해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같다,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시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 되게 되니까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자동 적용 등 또는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사실상 적용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야 이제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세받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주택이니까 이게 나중에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놓으면 페널티가 크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하겠죠. 근데 좀
저희 부모님 케이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 관련해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좀 계산들 해보고 공부 좀 해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저도 컨설팅을 받던가 조금 세무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또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민 반대 부딪힌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변수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요번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신규 택지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거론된 곳에 이제 분당 서현동 일대 신혼희망타운 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서현 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일동 그래가지고 인근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현동 토지주들도 강력 반대하기도 하고, 신혼희망타운 결국 공공주택 지구들을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공공분양 물량을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수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지주들 그린벨트 안에서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받으면서 주택을 소유했던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반대들이 이렇게 거세죠. 항상 이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부지확보 변수되나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읽고자 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읽은 내용 중에서 ISD,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보상받은 문제, 이 보상받은 가액 자체가 현저하게 형평성이 떨어진다. 수용을 통해서 내 땅을 뺏겼는데 그 대가로 제시된 가액 자체가 시가에 준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 구역의 수용 재결들 문제 걸려 있는 데 다 영향을 끼칠 건데, 저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별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수용받는 것처럼 낮은 가격이 아니라 해외 기준, 뭐 ISD 그 분쟁 기준으로 봐서 시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면 내국인에 대한 보상 문제들도 다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수용 재결하는 사업,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주택 지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용 재결하고, 이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땅, 뭐 외국인 있을 수 있겠죠. 예, 이제 뭐 한국 사람이었는데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해외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된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뭐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 이 수용할 때 이런 토지의 보상 가격 자체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토지주들 입장에서 일단 내 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고 수용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 판결 나오는 거 봐서 평가 금액이 높아지는 시점에 가서 하더라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들이 되게 클 거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판결이 이런 재개발 사업의 보상 가격들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 수용하는 사업에도 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네요. 얼마를 보상해 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갈등이 되게 큰 거죠. 지금 여기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성남 서현동 사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과거에 이제 민영개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영개발 하려고 했던 사업 시행을 추진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공이 얘기하는 가격의 뭐 4-5배 이상 엄청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했는데도 안 팔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의 땅을 뺏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시장에 스트레스가 클 것 같다. 토지주들의 스트레스가 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사례에서 보면 이 부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수용되게 되면 그 매각 가격을 갖다가 기부하기로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대학교에 기부를 한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랑 한동대 등에 기부하기로 2012년에 약정했는데, 공영 개발하면 기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기부할 수 있는 돈도 되게 줄어든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혼희망타운이든 이런 공공개발을 하면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등 이런 공공주택 지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들, 서울 수도권에 공급하는 문제들이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는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주택지구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국토부는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연구원에서 그 연구 자료들 통해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대립각 세웠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공공 분양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들이 토지주들 또는 이제 지역 서울시들 당사자들하고 이해관계들하고 상충이 되면서 그렇게 쉽게 가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TV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또 힘내서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